상방을 여는 공부도 필요한데, 즉 50점을 받기 위한 공부도 필요한 건데 하방을 올리는 게 진짜 지구과학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야, 현재 상태 이제 이거 너무 중요해 오늘. 그렇게 한다라고 물어보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화를 안다는 건 앞으로 지구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제가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등급별 학습 가이드랑 그다음에 이제 점수대별 학습 가이드 요걸 한번 나눠봤어요. 9등급부터 6등급은 일단 공부 자체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6부터 4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6부터 4등급은 개념 자체가 부족하거나 흔들리는 등급이야. 이게 이 등급 때는 기출문제랑 개념 인강을 잘 듣고 개념서를 잘 회독하면 점수가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출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출문제의 모든 선지에 기억이 예를 들어 틀렸다고 하면 기억 보기를 옳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런 게 전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중에 제가 제 기출문제집에 제가 전부 다 QR코드를 넣어가지고 유튜브랑 영상이 링크되게 해놨죠. 그 900문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들. 그거 필요하시면 따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수업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6부터 4등급은 기본적으로 회독을 하면 올라가는 점수대예요. 지구과학의 시작은 4등급이 아니라 3등급부터 이제 시작이거든.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3등급부터 낮은 2등급인데 이 점수대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해의 어려운 문제 3문제를 다 틀리고도 실수가 4개 정도 있으면 3에서 2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때부터 실수를 좀 유형화시켜가지고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연습, 그게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이 낮은 2등급까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안 틀리면 그래도 1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 정말로. 모의고사 중에서도 난도가 낮은 모의고사를 푸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구할 수 있다면 강대에서 나온 서킷 좋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기출문제 연습하는 거여서 서킷 굉장히 괜찮고 시대 브릿지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학원별 모의고사로 시행된 게 있어요. 뭐 종로 학평, 이투스, 비상에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문제들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연습하면서 시간 잡고 풀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낮은 2등급에서 1등급. 여기가 이제 고난도 2문항에서 3문항을 틀리고 한두 개를 실수하는 경우 요 등급대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구과학의 시작이야. 왜냐면 지구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게 아니어서 계산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무엇이다 라고 정답이 나온다기보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그 조사 의미가 들어감으로써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수를 유형화시켜야 하는데 굉장히 세분화하게 유형화시켜서 너가 어디에 부족한지를 분석을 해야 돼. 선지를 채울 때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채워야 되고 그 근방의 개념들이 뭐가 있고를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최상위 1등급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요. 특히나 자료 해석이 어렵게 나오면은 최상위 1등급도 무너질 수 있거든. 그래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았다면 수능까지 모의고사 연습을 실전처럼 해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지구과학 공부 가이드 등급별보다는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해 16번 같은 문제는 있잖아. 그냥 처음 나온 문제고 풀 때도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 이게 전체 지구과학이라고 봐봐. 지구과학이라는 공부가 대단히 넓거든. 근데 그중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건 요 정도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18년도에 요 정도였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거쳐가면서 평가원에서 안 냈던 선지들을 늘려감으로써 우리가 아주 살짝씩 덧붙인 상태가 지금의 교육과정이에요. 때에 따라 3년 전처럼 식현상이 끝난 직후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보지도 못한 거. 예를 들면 우주의 크기가 2배 커지면 파장이 2배 된다라는 그런 해석. 그게 재작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 건 교과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을 한 개씩 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설에서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면 요 근방을 약간 넓혀가지고 문제들을 내. 그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야. 사설에서 갑자기 말도 없이 이런 데를 절대로 낼 수 없어. 예를 들어볼까? 지구과학에 정말 많은 개념이 있는데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핵 근방은 물질 상태가 무슨 상태야? 그 플라즈마 상태야 일단.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건 어때?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대류층에서 뿜어져 나오겠지.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가늠이라도 되시나요? 몇 초 걸린다? 이게 가늠이라도 돼? 빛의 속도니까 빠르게 나오겠지 이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핵에서 나온 에너지는 복사층에 있는 입자랑 엄청나게 충돌하면서 핵에서 대류층까지 가는 데만 해도 몇만 년 걸려. 처음 만들어진 에너지가. 그리고 대류층에서 빠져나오는데 태양의 불투명도로 인해서 또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대류층으로 뿜어져 나가는 데는 길게는 수십만 년까지 걸립니다. 보통 한 7, 8만 년 정도 걸리고. 자, 이게 안 나올까? 이거에 관련된 모든 걸 배우잖아. 핵도 배우고 복사층도 배우고 대류층도 배워. 어떤 것도 배우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대류층에서는 온도 구배가 크다까지도 배우죠. 온도 구배가 크면, 즉 온도 차이, 온도 변화율이 클수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류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 배운 건 대류층은 불투명도가 높다. 이런 개념을 안 배웠을 뿐인 거지. 아무런 얘기 없이 너한테 핵에서 대류층까지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몇 년 걸리니 이렇게 물어보면 맞출 수 있어? 못 맞추는 거야. 그건 모두에게 공평한 거야. 이런 거 나오진 않겠지. 다만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평가원에서 이런 걸 냈어. 그 해에 처음으로. 3년 전에 식현상이 끝난 직후라는 어떤 해석을 냈어. 그럼 빼고 풀어야지. 그게 전략인 거야.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구과학을 잘한다는 건 이렇게 정의해야 돼. 어떤 모의고사를 보면 잘 보면 48점이 나오는데요. 못 보면 30점이 나와요. 이런 밴드가 생길 거 아니야? 야, 지구과학을 잘한다는 건 48점을 50점으로 만드는 것보다 하방을 올려서 계속해서 45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시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밴드 내에서만 움직이게끔 하는 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지. 학원을 왜 다녀요? 학원이란 건 이런 용도인 거야. 너가 운이 좋아서 학원도 안 다니고 지구과학 공부도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시중 교재로 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장에 들어갔어. 그래서 50점을 받았어. 잘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 친구들 많아.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낯섦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실수가 발생하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구나를 파악해야 돼. 수능 당일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너의 점수 범위를 좁혀야 된다는 이야기야.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을 절대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있잖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위해 공부한다기보다 정말 망치더라도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어가 되어야 진짜 지구과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화생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넘어가는 거를 되게 쉽게 하거나 뭐 유전은 한 문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구는 그거 못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 무슨 느낌인지 알고 너무 공감을 잘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풀어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세 문제를 틀렸어. 그럼 그건 엄청난 손실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틀리고 다른 문제를 검토 돌려서 맞추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데이브레이크랑 전국 서바이벌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난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때에 따라 난도가 낮게 나오기도 해. 그렇지? 그럼 모의고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때마다 기록을 해야 돼. 아, 내가 모의고사가 어려우면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 모의고사가 쉬우면 이런 실수를 여전히 하는구나. 그게 안 나오면 분석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학습 가이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유형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상담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5개 적은 거거든. 근데 이거 읽기 전에 실수를 유형화시켜야 되는 건 이거 5개는 가장 많은 빈도의 상담거리들이야. 근데 이걸 읽기 전에 너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말 문제가 뭔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 5개의 오지선다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너가 너를 먼저 분석해야 되거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이런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시간이 부족해진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는 어려운 시험을 많이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쌓고 사고를 단축시켜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남게끔 그 앞 페이지에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 그 능력이 중요하고 시험이 어려우면 선지를 잘못 읽는 빈도가 올라간다. 시험이 쉽더라도 선지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시험 난도랑 관련 없이 자료 해석 자체가 잘못됩니다. 시험만 들어가면 시간 관리가 안 되더라. 얘네들은 전부 각각 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 너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그거에 맞춘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풀어갑시다. 알겠죠? 제일 많은 게
자료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인데 자료를 잘못 읽는 경우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 첫 번째 뭐냐면 풀 때부터 세밀하게 푸는 거야. 그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들어봐. 나는 어떤 모의고사를 너무나 머릿속에 많이 쌓았기 때문에 특정 문항을 바라봤을 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 그러면 어떤 문제든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그림에 대해서 내가 풀어본 문제가 뭐고 내가 이거에서 어떻게 틀렸었고 그 기억에 쭉 넘어가거든. 그게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실수하는 비율이 현저히 내려가요. 내가 이런 거에 틀렸던 경험이 있고 잘못 읽으면 이렇게 틀릴 수 있었다라는 경험이 생기잖아. 두 번째 뭐냐면 검토 시간. 지구과학의 검토 시간을 따로 확보를 해서 2, 3분 정도 검토를 할 때 그 시간을 점수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수업 시간에 데이브레이크를 풀지만 데이브레이크를 30분 잡고 우리가 풀잖아요. 이게 25분 되었을 때 몇 번을 풀고 있는지를 무조건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시험이 어려우면 17번 정도를 풀고 있네. 내가 시험이 쉬우면 19번을 풀고 있네. 이런 밴드가 나오잖아. 이거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25분 정도 풀었을 때 몇 문제가 남건 상관없이 1번으로 가서 일단 검토하는 연습을 해야 돼. 너가 검토했던 연습을 해보지 않았으면 대체로 못 찾을 거야. 너가 잘못 본 게 분명 있지만 그걸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근데 잘 봐. 평상시에도 시험 문제 풀 때 검토 안 했던 애가 수능장에 들어가서 검토하겠어? 해도 찾을 수 있겠어? 남은 시간에 검토를 돌려서 점수로 바꾸는 경험을 했던 학생들이 검토에서 틀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시험을 볼 때 다 남았다고 쉬거나 이러지 마시고 진지하게 실수를 찾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실전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이야. 특히나 모의고사 2개 풀잖아요. 두 번째 모의고사 풀 때는 이미 털린 상태로 시험에 응할 거고 그때가 진짜 지구과학에 응할 때거든. 어차피 너가 2과목을 선택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가장 마지막일 거 아니야. 대부분의 지구과학은 머리가 털린 상태에서 본다고. 그때조차도 실수하지 않는 법.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산형 모의고사보다는 개념형 모의고사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 4년도의 트렌드는 계산이었어. 예를 들면 어떤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이 1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던 게 작년이었어. 혹은 어떤 값이 400메가파섹보다 뭐냐 가깝냐를 물어본 게 계산의 감이었다고. 근데 2, 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올해는 발상이 문제가 되죠. 여전히 계산의 측면도 나와요. 예를 들면 그래프에 볼록성 문제. 어디서? 25, 09, 20 기억 보기. 방금 풀고 왔죠? 연령의 차가 4t보다 크냐 작냐? 이 정도라니까? 얘들아, 발상을 물어보는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일 수 있지. 이제 계산을 연습한다기보다 올해의 트렌드가 발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고 있으니까. 다만 발상에 대해서 묻는 모의고사는 때때로 오류를 내기도 해. 그렇잖아? 발상에 대해서 묻겠다는 건 사설이 이렇게 있을 때 출제되지 않은 어떤 영역의 발상을 물어보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푸는 모의고사는 이런 문제는 최대한 없게 합니다. 저도 미리 풀어보고 저도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전부 검토가 거쳐져서 나온 만큼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개념의 발상 자체가 키가 되고 있는 시험이고 제가 데이브레이크를 정말 전회 차를 다 검수를 보고 있고 데이브레이크만큼 있잖아. 이거 진짜 제가 얘기했죠. 대치동에서 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5분의 지구과학 강사님이 매주 목요일 날 모여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같이 풀면서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어떻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토론을 거쳐서 나온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는 정말 수능까지 달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가길 바래요. 오케이? 시장에 이거 말고도 개념형 모의고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메가스터디 선생님들 모의고사도 좋고 대성 선생님 모의고사도 다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기존 논리에서 실수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 특히나 제가 다이브 시즌에서 올해 특수안에 나온 핵심 자료는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자료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에 중점을 둬서. 알겠지? 너가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줄 테니까. 그리고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고
모든 시험에 검토 연습부터 녹여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모의고사 복습을 통해 사고의 과정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모의고사 복습 가이드 여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복습 방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등급 이하까지는 3등급 미만이라고 하자. 3등급부터는 좀 이야기가 다르고 4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개념서를 일단 읽으세요. 그럼 점수가 오를 거야. 근데 3등급 이상부터는 잘 봐. 개념서를 100날 읽어도 점수가 안 오를 수도 있어. 개념서를 읽어봤자 너가 몇 번 읽겠어? 그게 100회독이면 말이 좀 달라져. 개념서를 100회독했어. 그러면 정말 몇 페이지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림도 세세하게 기억이 날 거야. 그러면 개념을 발상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100회독 할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거야. 너가 개념을 열심히 보더라도 그게 문제에 나왔을 때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잘 봐. 한 개의 모의고사는 전체의 개념을 아우를 수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구과학 전체 내용 중에 20문제를 뺏어내겠다는 건데 한 개의 모의고사는 전체의 개념을 아우를 수 없지. 근데 70개의 모의고사는 지구과학 전체의 개념을 아우를 수 있어. 30개만 넘어가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현역 같은 경우엔 30개에서 40개, 재수생 같은 경우엔 90개 정도까지는 쌓는 게 올바르다고 보는데요. 30개의 모의고사면 마그마의 생성과정 문제만 30문제를 푼 거야. 그럼 마그마의 생성과정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틀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학습이 돼. 주기적으로 눈으로 다시 풀면서 사고의 과정을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있잖아. 시험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해석을 시작하는 건 그 해에 나온 신유형 2문항뿐이야. 나머지 문항들은 다 기존의 해석을 그냥 뒤바꾸는 거, 들밖에 없죠. 시험은 달리기 같은 거야. 네가 어딘가에 말려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 뒤에 문제를 싹 말리는 거야. 지구과학을 잘한다는 건 개념적으로 완벽한 것도 지구과학 잘하는 건데 결국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연습이 필요해. 이게 여러분한테 매 시간마다 핸드아웃 나가는 손필기 자료죠. 거의 알티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일주일에 3-4개 푸니까 제가 이거 4-5개, 3-4개씩 이렇게 주고 개별로도 주면 한 4-5개 주는데 여기 덕지덕지 적어놨어. 덕지덕지 적어놨어. 뭐를? 풀이 과정을 덕지덕지 적어놓지. 내가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볼까? 그렇지 않지.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손필기로 꼬박 만드는데 2시간 걸려요. 한 회 만드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거야. 이거는 너가 옳지 못한 선지를 옳게 고치려고 할 때 답지를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해서 만든 자료야. 내가 시험 볼 땐 이렇게 덕지덕지 돼 있지 않겠지. 계산 문제는 덕지덕지 돼 있을 수 있지. 대부분은 깔끔하게 풀겠죠. 왜? 눈으로 다 보이니까. 모의고사 복습을 할 때 이걸 복습용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복습 많이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과정을 말한 적은 없어가지고 좀 소개하려고 그래. 이거 봐봐. 이 문제를 다시 본다고 쳐봐. 이거 올해 9월 모의고사 9번이야. 음양측신법 문제랑 판의 이동을 교착시켜서 낸. 이거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복습할 때 1번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눈으로 읽히고 2번 공식을 떠올린다. 8초를. 그래서 8초보다 깊은 해구를 찾고요. 해산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이동 방향과 섭입 방향을 찾아주고 보기로 넘어가는 거. 해서 기니디를 눈으로 쭉 푸는 거. 답이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 이게 여러분이 푼 모든 모의고사를 예를 들면 10개에서 20개를 세트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다시 보는 거. 그래서 논리의 과정을 압축시켜 놓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되게 간결해지고 빠르게 풀 수 있거든. 이것도 봐봐. 이번 해에 나왔던 신유형 문항이고 어렵죠? 처음에 읽을 때는 상층 부근이랑 남북 방향이야. 눈으로 체크하고. 자료를 봤더니 60부터 60까지 나와 있네. 그럼 대기대순환에 60을 그리자. 그래서 상층 부근의 부호를 따져서 뿔마를 확인하고 자료에 가서 뿔마를 본 다음에 보기로 넘어간다. 이런 사고의 순서로 쭉 문제를 다시 복습하는 거. 9번, 19번. 일정 시간 간격 먼저 체크하고 반지름비 체크하고 10대 1. 그리고 6평에 나왔던 거 기억해서 요 관계를 만족을 시켜주고 보기로 넘어가는 거. 20번. 방사성 동위원소 조건을 해석해주고 50% 및 여러 가지 개형을 찾아주고 보기로 넘어가는 것. 모의고사를 복습한다는 건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으면 20개를 한 세트의 책으로 만드시고요. 인수해서 가면 해줘. 구멍 뚫어달라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10개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눈으로 읽어야 돼. 왜 기억이 답이 됐지? 기억이 답이 되는 이유가 너가 첫 번째 풀었을 때 옆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걸 바로 눈으로 읽지 말고 먼저 사고를 거친 다음에 이 내용을 읽고서 이걸 다시 떠올리는지 복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이 백날 중요하다는 건 개념이라는 게 두 가지인 거야. 개념은 진짜 개념 시간에 배우는 개념,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오는 개념. 둘 다 개념의 영역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 풀이할 때 오는 개념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통달할 수 없어. 개념서 어딘가엔 적혀 있겠지. 훌륭한 개념서는 모든 개념이 잘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너가 문제로 나왔을 때 절대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운이 좋아서 한 번 잘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운이 좋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걸 연습하고자 하는 거고. 상방을 여는 공부도 필요한데, 즉 50점을 받기 위한 공부도 필요한 건데 하방을 올리는 게 진짜 지구과학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야, 조금 어려워지면 무너지는 애가 어떻게 시험을 잘 본다 할 수 있겠어? 무너진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야.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도망가서 다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잘 볼 수 있는 연습을 합시다.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수능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 준랩, 제가 여기다가 개념 많이 올려둘게요. 뭐 회전 중심 문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수업했던 거 그대로 다시 올려놓을게. 그럼 그때 가서 이 클립으로 보시고, 알겠죠? 쇼츠에는 뻘소리가 많이 올라갈 테니까 머리 식히고 싶으실 때 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9월 모의고사 학습 가이드를 찍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는 대부 17회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